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문적 연구 방법론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논문이나 에세이, 서평 등을 쓸 때에 실제로 어떻게 각주와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에서 나온 자료 참고문헌 작성법을 통하여 특별히 SCD 한국신학부가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의 기본적인 틀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 시카고 스타일에서 우리 한국신학부의 형편에 맞게 규정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자료를 통하여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참고 문헌 작성법 내용을 여러분께서 먼저 내려받으시고 필요한 페이지를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 문건에서 다루는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첫째로 참고 문헌 작성의 의미, 두 번째로 아파 스타일, 세 번째로 시카고 스타일, 그리고 네 번째로 다양한 참고 문헌 스타일 예시인데요. 그 가운데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 주로 쓰는 두 번째 아파 스타일은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고 건너뛰려고 합니다. 자, 참고 문헌 작성의 의미 부분부터 봅니다. 표절과 참고 문헌 작성해서 학술적인 걸 우리 학교에서 학위와 관련된 혹은 이 텀페이퍼와 관련된 모든 아카데믹한 라이팅, 그런 다른 연구자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성과를 공유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이 아주 큰 문제가 되면 개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과정이나 결과 혹은 기록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이 적절한 인용 표시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참고 문헌에 해당하죠. 그런 도용하는 행위가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절한 인용 표시의 내용이 그 밑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각주 그리고 참고 문헌입니다. 주에는 물론 각주뿐만 아니라 후주도 있고요. 또 본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주도 있습니다. 올바른 인용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고 인용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보조하기 위한 활용 수단이 바로 참고 문헌 작성법입니다. 참고 문헌의 작성 원칙을 봅시다. 참고 문헌의 작성 원칙은 본인의 창작 내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그 사실과 출처를 참고 문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읽고 이해한 부분을 인용하고 자기가 인용한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사본으로 좀 보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논문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되죠. 다른 논문에서 언급한 참고 문헌은 재인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인용한 문헌의 정확성은 스스로 담보할 수 없고 그 1차적으로 인용한 것에 의존하게 되므로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게 됩니다. 논문을 제출할 때에 검색한 논문, 문헌들 그리고 참고 문헌을 우리는 보통 에세이의 마지막 페이지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죠. 그때 정확하게 또 일관되게 그것을 표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문헌 혹은 인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 자기 자신의 이론, 자기 자신 어떤 책의 내용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박, 그리고 자기가 연구를 통하여 내린 자신의 결론, 이런 것들은 인용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의견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 종종 사용되는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실험이라든가 또 연구의 방법론, 이거 역시
사실상 자신이 고안하여 쓴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고안한 방법을 차용해서 쓰면 그 역시 표기를 해야 되지만 본인이 직접 고안한 연구조사의 방법은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문헌을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은 이렇게 일일이 다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참고 문헌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몇 장 몇 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주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재미있는 예가 나와 있죠. 제주도는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섬이다. 이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남서쪽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 면적의 1.9%에 해당되는 가장 큰 섬이다. 이건 누군가 조사하고 연구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용 방식을 봅시다. 인용 방식에는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 형식상으로 직접 인용하는 것과 간접 인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큰 따옴표로 묶고 특별히 3줄 이상 길게 인용할 경우에는 이 본문과 인용된 이 3줄 이상의 내용을 문단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긴 문단을 인용하면서도 그 내용 전체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한다 그러면 3점 줄임표 혹은 4점 줄임표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만 그렇게 인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간접 인용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자기가 자기의 말로 패러프레이즈해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옴표를 쓰지를 않습니다. 간단한 언급, 요약, 바꾸어쓰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때 본래 그 원전에서 말하는 바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올바르게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주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요. 아까는 형식적인 분류고 이것은 내용적인 분류입니다. 참조주와 내용주가 있습니다. 참조주는 그야말로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기를 보십시오. 이런 주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 주장이 원래 어느 책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걸 찾아가도록 지시해 주는 겁니다. 내용주는 그 본문의 내용을 밑에 각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내용주는 주 번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의 흐름을 좀 끊을 수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독자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이 내용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또 분류로 이제 어디에 주를 쓰느냐 위치에 따라 footnote 그 해당 페이지의 아래, 그래서 다리 각자를 써서 각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주라고 하는 것은 인문과학에는 잘 쓰지 않지만 자연과학 책에 보면 본문 안에 괄호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기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본문 안에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후주는 소위 한 챕터 혹은 책의 제일 끝에 주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죠. 우리 SCD 한국신학부에서 에세이를 낼 때는 각주 방식으로 통일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참조하기 쉬운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파 스타일 넘어간다고 그랬죠.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1929년에 작성한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2009년에 6th 에디션 제6차 버전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주로 심리학, 행동과학, 간호학 이런 쪽의 학습 스타일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널리 쓰이고 있지만 심리학이 포함되어 있는 인문과학 쪽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시카고 스타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밑에 보면 아파 혹은 시카고 스타일을 사용하는 까닭은 아주 인용하는
신뢰성, 표절 시비에서 벗어나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표준적인 인용 및 참고 문헌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이런 통일성을 귀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시카고 스타일로 넘어가 봅시다. 20세기 초 시카고 유니버시티 출판부가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체제와 형식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작성한 한 장짜리 분량의 그 기준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에 15th edition, 2010년에 16th edition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스타일을 예전에 배우신 분들도 옛날에는 이런 약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왜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점 그것이 개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시카고 스타일의 각주와 내주 방식 중에 우리는 각주 방식을 선호한다 그랬지요. 각주가 문학, 역사, 예술 등 인문학 분야에서 좀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문헌 작성 방법을 봅시다. 참고문헌 배열 순서는 동양서와 서양서 순서로, 그러니까 참고문헌 책 뒤에 혹은 논문 제일 뒤에 내가 참고한 도서를 소개할 때 먼저 한글로 된 책, 일본어로 된 책, 중국어로 된 책, 이런 동양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책, 독일어로 된 책, 프랑스어로 된 책, 이런 서양서는 두 번째로 소개한다는 거죠. 동양서는 자모순, 우리나라 말 책이면 가나다라순, 서양서는 저자의 알파벳 순입니다. 동일 저자의 책을 2권 이상 인용했을 때는 먼저 나온 책, 그 다음에 그 책의 이름, 그리고 동일명으로 시작되는 저자 이름은 단일 저자냐 공저자냐.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쓴 책하고 홍길동과 김복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시 같은 책이 있으면 먼저 단일 저자를 먼저 올린다는 거죠. 참고문헌의 기술 특징을 봅시다. 일관성,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자 이름 다음에 점, 책 이름 다음에 괄호 같은 것 없이 출판사를 비롯한 서지학적 정보도 점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은 김진흥, 홍길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양 사람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하면 각주에서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given name, 이름이 먼저 나오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family name, 성이 다음에 나오지만 참고 문헌에 오면 그 순서가 바뀌죠. 셰익스피어, 윌리엄 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시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한국신학부와 이제 나옵니다. 서명, 책 이름은 한국어는 진하게, 영어는 이탈릭체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어 책도 무조건 다 이탈릭체로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도 우리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논문에 해당하는 것, 책의 한 장, 챕터에 해당하는 것, 시 같은 것들은 일단 큰 분류로 논문으로 봐서 이탈릭체가 아니라 큰 따옴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출판년을 기술하는 방식,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의 첫 줄, 이런 내용들은 뒤에 우리 자료를 보면서, 사례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주와 참고 문헌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주 구성은 위에 본문이 하나 있죠. 새로운 미술사회사는 하고 끝에 19번이란 각주가 있습니다. 그 해당 페이지 아래 각주와 본문을 구별하는 작은 선이 있고 19페이지 아래 조나단 해리스 저자 이름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책이면 The New Art History 하고 보통 콜론 다음에 그 책에 부제가 있을 경우 A Critical Instruction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해 줍니다. 이 전체가 책의 이름이므로 이탈릭체로, 그 다음에 서지학적 정보는 괄호 안에 출판지 런던, 그 다음에 루트리지라고 하는 출판지와 출판사 사이에는 콜론이 들어갑니다. 출판사 다음에 컴마가 있고 출판연도, 이 책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본 책의 연도를 쓰는 것이 옳죠. 괄호 닫고 콤마하고 자기가 인용한 페이지 수 다음에 마침표로 끝맺습니다.
이게 각주 구성의 기본이고요. 각주 예시들 봅시다. 김두진은 해서 가로 1번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 밑에 김두진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 우리 SCD 한국신학부는 요 두껍게 된 볼드체를 한국어로 된 것이라도 책이면 전부 다 이탈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서지학적 정보가 서울 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컴마 그 다음에 출판연도 2002년 괄호 닫고 컴마하고 자기가 인용한 페이지 수 34페이지 점 이렇게 마칩니다. 그 다음에 2번 각주를 보면 already, 밀삽, and Terry, Allen, for 해서 저자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일 경우에는 첫사람, 둘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자기가 본 책에 나오는 그 저자의 순서에 따라 쓰면 됩니다. 여기 하나 잘못되어 있죠? Descriptive Cataloging for the ACR2 이것이 책이라면 이 책 이름, 포맷까지 이 책 이름은 이탈릭 제로 되어야 합니다. 괄호 열고 뉴욕 콜론 닐 슈먼 출판사에서 1997년에 출판된 것이므로 이 표기가 지금 잘못됐죠. 이탈릭 제로 되어야 됩니다. 아담 스미스 Partisan Politics and the Public Sphere, The Civil War North 이것은 어떤 학회지, American 19th Century History라고 하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표시로 큰 따옴표 안에 넣고 논문 제목 끝나고 컴마 다음에 그 논문이 실린 책, 학회지도 책입니다. American 19th Century History 2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썸머 에디션, 2001년의 썸머 에디션이다. 이런 서지학적 정보가 정기 간행물 경우에는 출판 연도, 출판 계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인용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그 밑에 있는 라리사 M. 스미스 책 이름, 그 다음에 서지학적 정보, 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저자가 3명 이상 혹은 그 이상이다, 더 많아진다 그러면 한 사람을 대표 저자로 소개하고 각주 5번에 핀, 비, 젠슨, et al이라는 라틴어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자이기 때문에 et al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저자 이름이죠. 점 다음에 콤마, 저자와 책 이름을 구별해주는 콤마를 찍습니다. Computational Ocean Acoustics라는 책 이름을 이탈릭체로 표기한 다음 한 칸 띄고 괄호해서 우드베리 뉴욕 여기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출판 도시가 우드베리가 영국에도 있을 수 있고 카나다, 호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뉴욕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우드베리다 라고 출판지를 좀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아마 한국에는 보통 도시 이름이 같은 게 거의 없는데 경기도 광주와 전라도 광주가 있을 경우에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분한 다음에 출판사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컴마하고 출판 연도 괄호 닫고 컴마하고 인용한 페이지 그리고 마침표 이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반복 인용시 이제 나옵니다. Shortened citation 반복 인용할 때 앞에 나온 책을 반복 인용할 때 라틴어로 이비뎀 똑같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이비뎀이란 말을 이비드라고 줄였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줄였다는 점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의 저자를 2개 이상 인용했을 때는 저자명과 서명을 좀 약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홍길동이 지은 이 춘향전, 홍길동이 지은 심청전 2가지인데 홍길동만 쓰거나 이비드만 쓰면 어느 2가지 책 중에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저자와 책 이름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서명을 그렇게 줄여서 써서 문제는 읽는 독자가 이 책이 무슨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식별할 수 있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봅시다. 윌리엄 파밍클 Humor of the American Midwest Volume 2 of Survey of American Humor. 이것도 보면 보스턴에서 플래넘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라고 하면 요거 이탈릭체로 돼야 되는데 아마 이 프린트 미스인 것 같죠. 책이라면 이탈릭체로 되어야 합니다. 마크 홀로웨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쓴 유토피안 커뮤니티 인 아메리카, 이건 역시 책이라면 이건 역시 이탈릭체로 써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프린트 미스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알프레드 하비지라는 사람이 쓴 Shakespeare and Rival Tradition, 요 역시 이탈릭체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프레드 하비지 똑같은 저자가 쓴 셰익스피어인데 그 다음에 Audience, 책이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봅시다. 팜윙클이라고 하는 우리 일본 각주에서 쓴 이 책을 다시 인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팜윙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책이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름도 빼고 팜윙클이라고 성만 써도 알게 되니까 성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휴머 오브 더 아메리카, 휴머 오브 더 아메리칸 미드웨스트인데 아메리칸 이거 빼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혹은 팜윙클하고 여기에 이비드라고 해도 됩니다. 이비드라고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바로 이비드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 다섯 번째의 각주를 똑같은 책으로 쓴다. 그러면 저자 이름, 책의 이름도 전혀 쓸 필요 없이 이비드하고 인용한 데만 다르면 페이지 수만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7번은 이비드만 썼습니다. 심지어 인용한 페이지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시 하비지라고 하는 이 3번, 4번에서 특별히 4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작품을 인용했을 때 하비지라고 이름을 빼고 성만 썼습니다. 그리고 책이 두 권 앞에서 인용됐기 때문에 두 권 중에 무슨 것인가, 무슨 책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Shakespeare's Audience라고 하는 이름을 다 쓴 것입니다. 자, 예시로 책을 봅시다. 저자가 한 사람인 경우 혹은 여러 사람이 공저한 경우, 각주 1번 보면 박세일, 그 다음에 창조적 세계화론. 자, 우리 SCD 한국신학부는 이 책 이름을 이탈릭체로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두껍게 쓰지 않고 통일합니다. 괄호 열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연도, 가로 닫고, 페이지 수, 다시 피리어드. 이렇게 써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존 헨리 뉴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죠. The Idea of a University. 근데 이 책이, 죄송합니다. Idea of University라고 하는 이 책이 프랭크 M. 터너라는 사람이 편집한 책입니다. 그러면 편집자 이름을 edit, 역시 edit라고 하는 말이 줄여졌기 때문에 줄임표 다음에는 반드시 피리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줄임 표시입니다. 저렇게 씁니다. 문제는 이 각주에서 이렇게 쓴 게 참고 문헌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보십시오. 박세일, 각주에서는 박세일 다음에 콤마가 참고 문헌으로 바뀌면 박세일 다음에 무조건 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죠. 창조적 세계화론, 이건 역시 이탈릭체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서지학적 정보에 괄호 쓰지 않습니다. 정보 안의 내용 같습니다. 출판지, 출판사, 그 다음에 2010년 출판연도, 괄호 없고 바로 피리어드입니다. 서정주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각주에서는 미당 서정주 선집에서 괄호하고 서울 민음사였는데 아래는 서정주 이름을 썼네요. 5번에도 이름을 쓰면 좋을 텐데요. 서정주 다음에 각주에서는 콤마였지만 본문에서는 점, 그 다음에 서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신학부에서는 볼드체가 아니라 이탈릭체로 통일했습니다. 점, 책 이름 다음에도 점, 그리고 참고 문헌에서는 서지학적 정보에 괄호 쓰지 않는다는 것. 이제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가 많이 바뀌죠. 각주 3번에 P.D. 브렛과 W.W. 조하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흐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쓴 이 책. 여기도 좀 잘못됐죠. 여기 책이라면 Mastering String Quartet, 이게 이탈릭체로 되어야 됩니다. 밑에 보면 이 성이 먼저 나옵니다. 브렛 다음에 콤마하고 PD, 약자니까 PD.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콤마를 쓰고요.
여기 다음에도 사실은 정확히 쓰려면 조하보 콤마하고 WW 마지막에 and 바흐하고 콤마하고 CR 그 다음에 점 찍고 메스터링 스트링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존 헨리 뉴먼은 좀 쉽습니다. 한 사람의 저자니까요. 각주에서는 성이 아니라 이름 존 헨리부터 나오지만 참고 문헌에서는 항상 성에 따라 ABC 순서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B, 브렛 다음에 뉴먼 다음에 잭서가 나옵니다. 존 헨리 뉴먼의 뉴먼 콤마하고 존 헨리 다음에 period 그 다음에 이탈릭체로 the idea of university 그리고 period 그 다음에 edit 편집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지학적 정보도 괄호 없이 뉴 헤이븐 출판지 콜론 예일 유니버시티 프레스 컴마 1999년 괄호 없이 바로 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례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책인데 왜 이탈릭체가 아닌가 그런 몇몇 편집 실수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번역서입니다. 잭 웰치의 미래경영이라고 하는 책이 각주의 예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본 책에 잭 웰치라는 이름이 한글로 나와 있으면 잭 웰치라고 한국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미래경영은 다시 이탈릭체로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옮기니,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출판지, 콜론, 출판사, 컴마, 출판연도, 괄호 닫고, 컴마, 페이지수, 피리어드. 헬릭 베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에닉 이거 아마 헝가리 그쪽 동부 쪽 어느 것 같죠. 그것을 영어로 The End of the Three Emperors League라고 하는 이런 책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해준 사례가 있고요. 3번 또 프랑스와 퓨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표기법은 이제 다 알죠. 그것이 각주였다가 참고문으로 내려올 때 프랑스와 퓨레에서 이 성인 퓨레가 프랑스와는 뒤로 간다. 그리고 이 저자의 예점으로 표시하고 서지학적 정보에 괄호가 없다. 이런 것들. 잭 웰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글 이름으로 잭 웰치 됐으면 그 책은 잭 웰치 한글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면 되겠지요. 세 번째 북의 사례입니다. 폴 틸리히 Systematic Theology 이 책은 4권으로 된 방대한 조직신학 책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1권에 9에서 10페이지를 인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어떤 책은 권별마다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책 이름 안에 적어 주어야 합니다. Sewell Wright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볼륨 2 보면 두 번째 있죠. Theory of Gene Frequencies라고 하는 볼륨 2에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각 권마다 이름이 있을 때는 저렇게 다 써줘야 합니다. 블레이즈 크라닌이 쓴 이것은 논문인데 어떤 책 안에 있는 논문입니다. 이런 것들 표기법 각 주에서 참고 문헌으로 바뀌면 성과 이름이 바뀐다는 것, 그 다음에 모두 저자명과 책 사이에 점으로 표시한다는 것, 책 안에 들어간 논문은 어떻게 표시한다는 것, 이 사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널 어티클, 어떤 정기 간행물에 나온 논문일 경우 몇 가지 사례를 봅시다. 김미향, 김태수, 기관 리포지터리의 검색 기능 향상을 위한 이런 정보관리 학회지입니다. 자, 우리 한국신학부에서는 책에 해당하는 이 저널 정보관리 학회지는 이탈릭체로 표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27권 넘버 몇이냐, 그 다음에 출판 연도, 이 저널은 출판지, 출판사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정보학회 관리지라고 하는 그 잡지 이름 언제 나온 한 해에 꼭 한 번 나오는 책이 있고 계절별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넘버 몇이냐 이런 것들 이런 걸 잘 보시고 끝에 페이지 수를 표현할 때 이 콜론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참고 문헌으로 표기되었을 때는 근본적인 규칙이 적용이 되어서 외국 사람은 성과 이름을 바꿔 쓴다. 그 다음에 저자명과 도서명, 서지학적 정보 사이에 피리어드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문이나 혹은 일반 학술 잡지가 아니라 일반 잡지에 나와 있는 아티클을 인용할 경우 이 역시 이제 하나의 논문이라 생각해서 큰 따옴표로 처리해 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뉴요커라고 하는 그 신문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자, 그리고 몇 페이지, 그것을 서지학적 정보로 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매거니즘인데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봤다 하면 저렇게 http 하고 그 주소를 HTML로 끝나는 이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참고문으로 갔을 때는 일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부터, 그 다음에 사이사이 구분은 피리어드로 합니다. 컨퍼런스, 어떤 학회에서 발표한 학회에서 발표한 페이퍼다. 이건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아니고 학회가 열렸을 때에 간이로 묶인 자료죠. 이런 경우에는 논문으로 취급해서 큰 따옴표로 해주고 괄호 안에 paper 1번 레이첼 아들만 보면 괄호 안에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for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하는 그 학회 이름, 학교가 열린 장소, 그 다음에 학교 열린 시간, 연도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도 참고문으로 갈 때는 일반 법칙을 따라 바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판되지 아니한 그 석사학위 논문 혹은 박사학위 논문일 경우입니다. 최미화 씨가 시카고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것,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괄호로 따옴표로 해서 마치 논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야 베드라슈코라고 하는 사람의 PDF 논문인데 이것을 직접 종이로는 못 받고 마스터스 시시스 하죠. 보통 이 박사학위의 논문은 dissertation 하고 DISS라고 줄임표로 썼고 1번 2번에 보면 이 마스터 석사 과정은 thesis라고 보통 이랬습니다. MIT에서 나왔네요. 근데 그것을 자기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봤던 주소를 정확하게 이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에서 각주의 참고문으로 바뀔 때는 일반 법칙을 따라 이렇게 성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웹사이트를 인용할 경우 우리 한국신학부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웹사이트를 표기해야 될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은 일단 책이라기보다 전부 다 논문이라고 취급해서 그 따옴표로 인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이 참고 문헌으로 바뀔 때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여기 보고서의 내용도 일반 그 논문과 동일하다. 그런데 책으로 편찬되어 나와 있는 보고서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탈릭체로 통일해 준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전과 백과사전의 경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형식편 국어대사전, 국사대사전. 그 국사대사전에서 자기가 참고한 항목은 이모군란이라는 항목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S.V. 뭡니까? subverbal. 이 말은 under the world라는 이 말로 직역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항목이다. 내가 국사대사전에서 참고한 항목은 이모군란이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엔사이클로페디아 브리타니카 15판에서도 어떤 항목, 셀베이션이라는 항목을 내가 참고하였다. 그런 식의 표기법.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많은 이 사전들, 백과사전들이 올라오죠. 인터넷 그 사이트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문헌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반적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인용할 경우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재인용할 경우에는 이 자기가 인용한 책이 그 원서를 원래의 소스를 바르게 인용했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인용하는 방법 한글 보면 어디에서 재인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 두 번째 보면 quoted in manual delenda라고 하는 어디에서 재인용했다. 반드시 재인용했으면 재인용한 것을 표기를 해 줘야 합니다. 참고문헌으로 바꾸었을 땐 어떻게 표현하는가 역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 리뷰 및 서평 또는 audio visual materials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뭐 그렇게 자주 나타날 사용될 일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주와 참고문은 우리 내주는 쓰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우리 학우들에게는 SCD 한국신학부가 규정한, 그래서 우리 유재인 교수님이 대표로 편집해서 이번 학기에 우리 교수님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지금 무드 사이트에도 올려놓은 그 표준을 잘 일관되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좀 더 세계로 들어가면 아파 스타일 그리고 시카고 스타일 뿐만 아니라 MLA 스타일, IEEE 스타일, ACS 스타일, 밴쿠버 스타일 이런 많은 그 표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한국의 신학 잡지에나 여러 군데를 보면 거기마다 자기들이 좀 편리하거나 혹은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시카고 스타일을 기준으로 하되 여러 가지 바꿔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한국신학부에서 학문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시는 우리 학우들은 나중에 칼빈에 관한 에세이를 낼 때에 형식을 이 시카고 스타일의 기준으로 바탕을 두고 우리 한국신학부에서 작성한 그 방식으로 내야 됩니다. 아마 나중에 그 방식을 보면 그 재인용이 아니고 한번 언급한 것을 다시 인용할 때 이비드라는 표현 대신에 업시트라는 것을 쓴다. 그런 부분을 발견할 텐데 몇 가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 바랍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시카고 스타일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과 다른 몇 가지 대표적으로 다른 게 이제 한글 책도 무조건 하고 이탈릭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이비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비드 말고 업시트 똑같이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제가 올려둔 우리 SCD 한국신학부의 그 논술 지침, 그 작성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혹시 구체적으로 자기가 에세이를 작성하다가 이거 어떻게 각주나 참고문을 표기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자메일을 통하여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